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공개 특강을 맡게 된 우리 남서울대학교 자매 가족기관이기도 하고 산하기관 서울평생교육원에서 학장을 맡고 있는 빈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처장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 소개는 뭐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지금 20대이지만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도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인문학 강의로 제가 재미있게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2024학년도 1학년이면 오늘 첫 학기가 시작되는 입학을 축하드리고 또 재학생들은 오늘 첫 개학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보다도 오늘 설레이고 또 기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공개 특강을 하게 된 것은 큰 자랑이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 전에 2년, 3년 전에는 우리 전 세계가 큰 위기를 맞았죠. 코로나라는 그러한 큰 질병 속에서 한 2년여 동안을 아주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위기가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목표와 희망과 또 비전을 꿈꿀 수 있고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힘찬 그러한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주위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만나면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다 대답이 아우 힘들어요. 아우 너무 어렵습니다. 아우 죽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아주 비관적인 그러한 생각과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힘들지만 좀 더 희망이 있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와 목표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의 희망과 목표와 희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난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남서울대학교의 여러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4년여 동안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등불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 좋은 직장과 또 거기서 승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쭉 이어서 갈 텐데요.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제 강의에 동참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오늘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앞에 앉은 남학생은 혹시 살아가면서 뭘 가장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싶은 게. 큰 소리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야, 우리 몇 학년이죠? 2학년. 네. 2학년 방금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하여튼 이 강의의 첫 번째 요소의 한 부분이 돈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춰 주셨어요. 정답은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돈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뒤에 앉은 학생? 응. 우리 여학생은 두 분한테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학생은 살면서 지금 뭘 가지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는 돈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네? 돈이요? 네. 우리 여학생도 돈이랍니다. 네. 야,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은 이 돈의 갈망이 크군요. 보통 남자들은 뭐 남학생들은 저도 남자지만 나는 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싶고 뭐 좋은 차, BMW 벤츠를 타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해요. 또 여학생들은 나는 제가 아름다운 집, 뭐 백 이런 여성들 이 주로 이제 많이 답변을 하죠. 근데 두 분은 아주 특이하게도 돈을 원한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살면서 원하는 게 다들 다른데 첫 번째로 제가 돈 이야기를 그럼 해볼까요? 네. 자,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이 학교에 올 수 없죠. 지하철을 타야 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분들 옷도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수단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팁입니다. 자, 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쭉 많은 서적을 보고 또 논문을 뒤지고 쭉 연구를 이렇게 해본 결과 너무나 방법은 많지만 저 나름대로의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맞추면 제가 오늘 성안역 근처에 복권방이 있더라고요. 신년 초에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복권을 드리겠습니다. 복권을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 30억 되면 저하고 반반 가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구두 약속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재테크. 네, 와, 맞습니다. 남서울대학교는 뭔가 제가 강의를 정부 부처에도 많이 다니는데 뭐 서울대학교도 제가 가서 강의도 하거든요, 특강을. 근데 남서울대학교 역시 좀 앞으로 한 100억대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테크 필요하죠. 재테크.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땡인데요. 부자 부모를 만나면 나도 부자 돼요. 부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부자 부모.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부자 부모 만나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부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큰 소리로. 자수성가. 일단 나오세요. 근데 자수성가라기보다도 약간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뭐 자수이 나오세요. 자수성가가 뭐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 그렇죠. 자수성가긴 한데요. 사실 두 번째 답은 아닌데
제가 맞췄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5줄 5천 원인데 이게 30억, 50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딱 맞추면 됩니다. 올라오세요. 어느 과 누구? 우진혁 학생이 30억에 일단 일주일 동안 가슴이 뛰는 일주일이 될 겁니다. 잠 안 올 거예요. 매일 가슴에 품고 있을 겁니다. 꼭 당첨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부자 부모를 만나면 부자가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자 배우자를 만나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아주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부자 배우자가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부인도 자동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남자도 돈 많은 여자분하고 결혼하면, 여성분하고 결혼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부모도 잘 만나도 부자 될 수 있고 부자 배우자를 만나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우리 저 방금 학생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가장 부자 되기 쉬운 게 뭘까요? 손 들으세요. 이 왜냐하면 상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부자 되기 쉬운 게 가장 부자 되기 어려운 게 뭐갈까요? 가장 부자 되기 어려운 게 세 가지 중에 크게 1번. 네, 일단 맞았습니다. 학생 나오세요. 1번입니다. 여러분, 부자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부자 되기 어려운 게 부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어려운 게 뭘까요? 2번이죠. 이거는 뭐 상품을 안 줄 거예요. 2번이에요. 그 다음 가장 부자 되기가 뭡니까? 쉬운 게 3번.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1번 부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2번은 부자 배우를 만나는 거. 그 다음 어려운 거고. 사실 부자 배우자 만나려 그러면요, 이거 안 되면 힘들어요. 네, 이게 돼야지 부자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학생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자, 이 학생도 당첨되면 나하고 반반 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일주일 동안 행복하셔야 돼요.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남수울대학교에서. 자,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부자가 3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가문들이 있어요. 특히 유럽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그죠? 역사가 오래됐지만 역사 속에서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그 가문이 존속이 되고 부를 축적하면서 계속 후대들에게 이어오는 가문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나라지만 미국에도 대대손손 가문들이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한번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2대에서 거의 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3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 첫 번째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1세대는 뭐냐면
저를 기준으로 둘게요. 여러분 기준으로 두면 너무 가깝고 저를 기준으로 두면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할게요. 저희 부친 이야기. 그러면 1930년대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1세대 재산을 형성하는 길을 우리는 1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또 굉장히 한국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힘든 세월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아끼면서 재산을 모으고 일만 했던 세대가 바로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들, 바로 이 1세대 재산을 모았던 형성기입니다. 이 1세대들 중에 성공한 분들, 부를 축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많은 부를 해서 다시 말하면 현대나 삼성이나 SK나 뭐 대우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뭐 그런 대기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60년대 이때의 그러한 여러분들 할아버지 뿔 되는 분들이 입을 거 입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서 벌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재산을 형성해서 부가 되었다 해서 재산 형성기로 나눕니다. 자, 그 밑에 아들이 이제 저 태어났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을 해서 부자를 만들어 놨어요. 현대라는 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세대를 뭐냐 하면 2세대인데 재산, 현상을 유지한다, 재산을 유지한다 해서 현상 유지기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기까지는 2세대예요. 저까지는. 좋아요. 여기 이제 밑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남서울대학교 20대의 학생들이 3세대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세대가 태어납니다. 3세대는 뭐냐면 가산, 다시 말해서 자산을 탕진하는 가산 탕진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지금 3세대는 쓰는 거는 1등이에요. 잘 써요. 왜? 어려운 시절이나 뭐 그렇게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또 현상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부분에서는 1등이에요. 그러나 돈을 벌고 발전시키고 돈을 벌고 더 증가시키기 위한 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 부자가 3대가 못 가는 이유가 이러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3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 큰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렇게 한국은 3대를 가지 못해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돈에 대한 또 이 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맥락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단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3대가 가는 어떤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어요. 자, 미국에는요 3대, 4대, 100년, 200년, 300년 가문들이 이어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자, 가문을 구성하는 인적 재산입니다. 가문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사람, 가족이 누구냐 이것을 중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집 가문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러한 구성의 인적 재산, 사람에 대한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가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족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런 훈련들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미국에서는 가장 1번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제일 상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상위에. 돈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가문의 인적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가문이 중요한데 거기에 소유한 뭡니까? 지적 재산. 앞에는 사람의 인적 재산이죠. 뒤에는 지적 재산. 다시 말하면 지식, 교육. 교육을 끊임없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끊임없이 시키면서 좋은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고 그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재산 플러스 지적 재산을 그만큼 첫 번째, 두 번째로 두고 삶의 방향성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문이 존속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성원들의 물적 재산, 인적 재산 플러스 지적 재산 플러스 물적 재산이 뭐예요? 땅, 건물, 돈 이런 것을 최하위에 둔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미국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중에 돈은 제일 밑에 하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과 지적 재산과 물적 재산을 최하위에 두면서 그 가문을 존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땅, 건물, 돈 이런 것은 1번, 2번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논리인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까는 3대가 가지 못하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죠.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한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3대가 갈 수 없는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니 바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3대가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의 가문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적 재산, 지적 재산, 그 다음에 최하위에 두는 물적 재산을 뒀잖아요. 우리도 미국의 그러한 방법처럼 인적 재산을 중시하고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네가 누구냐, 누구한테 태어났느냐,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상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인적 재산을 중요하고 지적 재산을 최대로 교육하고 확장시켜라. 그러니까 교육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넣고 교육을 학문을 많이 넣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면이 튼튼해지면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돈이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은 뺏긴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게 남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뺏기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지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좋은 정보와 여러분 교육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넣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지식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교육을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육을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딱 지켜야 돼? 아닙니다. 그 교육은 여러분들이 다른 타인으로부터 제가 지금 여기서 특강을 하죠. 이런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들을 나누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지식은 공유했을 때 그 빛이
2배, 3배, 4배 예? 크게 확장이 되어서 그게 발전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3대, 4대, 5대, 6대가 계속 가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끊임없이 인적 재산을 중요시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지적 재산을 최대로 확장을 시키면서 인적 재산의 중요성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가문처럼 아주 몇백 년이 흐르게끔 쭉 가문을 이어갈 수 있고 부자들의 맹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뭡니까? 그러한 부자들도 유럽의 미국처럼 우리도 나눔, 기부 문화들이 확산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3대에서 딱 끊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 보였지만 그 사례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맹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애들이 뭐 개념이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학교 가면 그냥 막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은 꿈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가지는 수업이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탁 있는데 이게 죄송해요. 뭐 수업이니까 만수라는 애가 딱 앉아 있어 학생이. 근데 얘는 뭐 질문도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런 애였어요. 근데 그날은 꿈에 대한 발표 시간인데 막 누구는 막 뭐가 되겠습니다라고 막 발표합니다. 갑자기 만수라는 학생이 손을 탁 듭니다. 선생님, 만수야. 저도 꿈이 있어요. 그래. 우리 만수. 그래. 꿈이 뭐니? 네.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돈 얘기 하잖아요. 이 초등학교 3학년이 개념이 있겠어요? 뭐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자기가 부자가 되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 그거예요. 예? 자기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예? 그렇죠? 예.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이야기예요. 예?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 집안의 자녀 교육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죠? 많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이게 제일 많이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 게 뭘 가지고 싶으세요? 네, 뭐 집 가지고 싶어요, 땅 가지고 싶어요, 건물 가지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다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가지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 이야기를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첫 번째로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돈이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 직업 선택 동기에 따른 부의 축적 여부 조사입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이 조사가 좀 오래됐긴 했는데 1960년에 너무 사례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비리그 대학 아시죠? 아이비리그 대학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국의 저기 북부 쪽 그쪽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뭐 하버드, 뭐 스탠퍼드, 뭐 예일, 뭐 이런 대학들 많잖아요. 그런 대학들이 세계 최고 대학들이 미국 북부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예? 거기 대학에 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했냐 하면 이런 조사를 했어요. 네? 그 4학년 졸업하는 대상 1,500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첫 번째 1,500명 중에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하는 학생,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학생,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얘네들을 언제 20년 동안 리서치를 통해서 얘네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애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20년 후에 백만장자. 예? 지금은 백만장자 하면은 그래도 큰 돈이죠. 큰 돈인데 크긴 큰 돈이에요. 한 10억 정도 뭐 이래. 어쨌든 백만장자가 20년 뒤에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선택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어디서 몇 명이 나올까를 리서치 조사를 하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아니요. 20년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그런데 보세요. 20년 동안 1,500명 대상했어. 돈 많이 버는 일로 100억을 나는 될 수 있다고 딱 한 학생이 몇 프로? 83%가 나왔어요. 83%면 몇 명이냐 하면요. 1,245명이에요. 1,245명이 나는 머리도 좋아. 나는 공부도 잘하니까 20년 뒤에는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한 40살, 44살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백만장자가 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이 1,245명, 1,500명 중에. 그래? 그럼 나머지 17%몇 명? 255명.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선택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55명, 17%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가는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리서치 조사 이 연구팀이죠. 미국 연구팀이 백만장자가 몇 명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딱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문제를 또 복권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그죠? 이 복권 다 주고 나면 복권 그 회사가 진짜 망하겠는데요. 한 5명 정도 되면 우리 남서울대학교에서 한 100억씩 막 당첨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난리 났네, 그죠? 100억 당첨되면 우리 남서울대학교에 23개관이 있거든요. 이제 24개 큰 하나 빌딩 하나 지어 주세요. 기부해 주셔야 돼. 거기에 막 전 세계인들이 와서 우리 남서울대학교에서 막 복음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 글로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저 안 주셔도 돼. 남서울대학교에 땅 제공할 테니까 무료로 땅 줄 테니까 여기 24번째에 빌딩을 하나 딱 지으라고. 아셨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일 1,245명에서 백만장자가 뭐 정확하게 맞추면 더 좋겠지만 대략 몇 명 나왔을까요? 전체 101명이 나왔어요. 이 1,500명 중에 백만장자가 20년 뒤에 40살이 딱 됐는데 딱 조사해 보니까 101명이 나와서 101명이 1,500명 중에. 근데 둘 중에 어디서 누가 몇 명이 나왔을까 궁금하죠. 첫 번째 문제 1,245명. 나는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니까 뭐 한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된 사람은 들지 마시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네. 여학생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101명 중에 여러분 돈 벌기 싫은가 봐. 이게 돈 엄청 많은데. 우리 학생 몇 명이 나왔을까? 그런데 101명인데 왜 38명이라고 말해요? 그냥 38명? 일단 한 2명만. 다른 학생 우리 그 뒤에 하얀 옷 뒤에 학생 몇 명? 땡. 우리 그 옆에 학생 우리 분홍색 옷 여학생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1,245명 중에 백만장자가 한 명? 왜요? 되게 어려우니까 나와 보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저 학생이 여기 1,245명 중에 한 명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명이라는 인원은 저기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할 거야 하는 학생이 100명 나왔다고요? 이 학생이 맞다면 올라오세요.
이 건물 하나 지어야 돼요. 한 30억 당첨되면 어느 학과 누구? 야, 이 물리치료학과 좀 틀리네 학생이. 예? 딱 봤을 때 뭔가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 그죠? 예? 아주. 네, 일단 들어가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시고. 자, 제가 예, 여러분들이 조금 릴렉스가 되면 좋은데 한 20분 뒤 되면 여러분들이 확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딱딱한 분위기인데 제가 이제 분위기를 약간 릴렉스 시키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자, 결과를 발표할게요. 자, 20년 뒤에 백만장자가 101명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 방금 학생이 맞췄잖아요. 되게 놀란 결과가 나왔죠. 우와, 교수님,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예? 돈 많은 일을 선택하면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20년 뒤에 보니까 101명이 나와서 백만장자가. 그런데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 100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00명이. 예? 100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할 거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처음에 멘트를 딱 던졌죠. 돈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단으로서는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돈은 목표와 지향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팁이, 그 팁을 드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면 이룰 수 있고 쟁취할 수 있고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 2, 3,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 된다. 꿈은 크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저는 돈을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돈은 이런 거였구나.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돈에 대한 좀 책을 좀 사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 재테크 이야기도 나왔지만 네, 좋습니다. 재테크도 잘하고 부동산도 또 잘하면 여러분들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나는 돈도 좋지만 나는 돈보다도 명예가 좋아. 우리가 살면서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명예스러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명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명예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위에 포스터 보니까 300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300 영화 보셨어요? 네, 이 영화인데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이 영화를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저는 봤어요. 이 영화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굉장히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고 좀 뭐 살벌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굉장히 뜻이 있어요. 이 300이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 우리가 막 축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막 훈련 방식이 스파르타식으로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 용사 300명과 그리고 어디입니까? 옛날에 페르시아 왕국이 최고였잖아요. 감히 대적할 군대가 없었어요. 나라가. 이 페르시아의 100만 명에 맞서 싸운 이 스파르타 300명에 대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리얼한 영화인데요. 결국은 뭡니까? 이 스파르타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맞서 싸웁니다. 그 맞서 싸우는 장면이 너무나 진짜 막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 남자들은 거기서
사지가 찍히면서 이제 다 죽고 결국은 300명이 다 죽어요. 예, 다 죽는 영화인데 무엇을 남기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조국, 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과 그리고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이 전부를 나는 건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 다음에 조국과 이 국가를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바쳐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이러한 남자들의 명예를 그린 영화예요. 예? 얼마나 국가 간 또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영화인데 살면서 여러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명예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의미와 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돈, 명예 이것보다도 아니야. 나는 권력이 최고야.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난 돼. 난 돈, 명예 이런 것보다도 권력이야. 요즘 여러분들 TV 보면 거의 TV가 유튜브도 그렇고 보면 또 4월 10일 날 총선도 하다 보니까 거의 정치 이런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러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권력. 나는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이 천하를 다 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이런 어떤 권력력. 권력이라는 게 잘 국가와 사회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하면 참 좋은 권력의 이미지가 남지만 잘못 자기의 사욕,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권력이 어떤 자기의 한 어느 순간에 굉장히 처절한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게 또 이 권력욕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나폴레옹 여기 딱 말 타고 있죠. 백마를 타고 있는 이 나폴레옹을 제가 올려놔봤습니다.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폴레옹이 1800년도경에 전 유럽을 나폴레옹이 다 자기 손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민들은 뭡니까? 나폴레옹이 걸을 때 거기에 부패된 나라의 그 권력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 젊은 청년이 땅딸막 청년이 봉기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라들을 자기 손에 넣습니다. 하면서 권자에 자기가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 프랑스 국민들은 이 나폴레옹에게 식상함을 느낍니다. 너도 역시 그 황제의 권자를 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요. 처음에는 나폴레옹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해서 누구나 평등한 세상에 계몽운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성리를 쟁취하면서 욕심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권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마지막 러시아를 내가 탁 침략을 해서 내 손에 넣으면 나는 이 전 세계를 내가 손에 다 넣는구나는 이 권력이 딱 꿈틀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시베리아를 넘어서서 러시아의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원정 경기를 떠나면서 나폴레옹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추운 러시아의 기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상 식량을 싣고 마리의 식량을 싣고 이렇게 쭉 가는 중에 보통 병사들이 다 얼어서 죽고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원정 경기를 갔을 때는 거의 완전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사들 60만 대군을 다 처참하게 잃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폴레옹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유배에 가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병력을 죽음으로 내몰랐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는 대성을 거두니까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양 음악의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서양 음악사의 그 유럽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야, 우리가 프랑스에 나폴레옹을 무찔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나라에 방을 붙이죠.
우리 러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작곡가를 찾아라 해서 찾았는데 퓨트로 차이콥스키를 찾습니다. 그 당시에 작곡가를. 이 퓨트로 차이콥스키가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래, 너 우리가 대프랑스를 물리쳤으니까 우리 여기에 걸맞는 환희의 큰 대성을 거둔 것을 곡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교향곡을 만들게 돼요. 축제곡을 만들게 돼요. 그게 1812년 오바초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1812년도에 나폴레옹을 물리친 기념이에요. 근데 사실 그 곡이 나온 것은 1816년도에 나왔어요.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난 뒤에. 이렇게 러시아의 그 대성을 알리는 곡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그 어떤 계몽운동을 시작했을 때 부패를 내 어떤 평화로 사랑과 평화를 꿈꾸고 했던 것이 점차 가면서 마음이 바뀌고 권력욕이 앞서서 마지막에는 유배까지 가면서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돈, 명예, 권력 이렇게 다 원하는 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유, 돈. 나 돈 별로야. 명예 권력? 나는 막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인생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좋아하는 거 하고 나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사람. 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약간 여기주의예요. 막 저보고 막 이렇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딱 하고 막 직장 딱 이렇게 별로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교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공부도 하고 많이 자유롭게 제가 활동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제 내면에 있는 것이 그런 좀 자유로운 어떤 좀 삶을 제가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구속된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방랑적인 그런 겁니다. 나도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를 또 표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하고 싶지 않는 거 안 하는 게 자유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를 또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자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 마지막 기부입니다. 나는 돈도 좀 벌었고 명예도 좀 가졌고 권력도 좀 가졌어.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된 것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그래, 이거는 온전히 국가의 덕일 수도 있어 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명예 권력을 가졌다 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내가 잘해서 됐으니까 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었어. 사회에 환원을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환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살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살 날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나는 이제 늙어 가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큰 꿈과 희망이 지금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나이를 겪어와 봤거든. 나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나이를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내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영상이 3분 30초짜리거든요. 3분 30초의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그쪽에서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밑에 여기서는 안 되는데 아니에요. 예, 그거 밑에 보시면요. 별초보은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죽어서 홀령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인데요. 해군 군악대를 전역한 한 음대 교수가 1억 원이 넘는 악기를 해군 군악대에 기증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북소리를 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전해 최고의 군악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1989년 군악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해 25년 넘게 군악대에서 근무한 체코 브루노 예술대학 한국분원대학원장 빈대욱 교수가 해군 군악대를 방문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게 도와준 해군에 대한 고마움을 팀판이라는 악기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군 군악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이다. 그 어떤 군악대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 보답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빈 교수가 기증한 팀파니는 독일 콜베르그사에서 제작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중앙에 위치해 웅장한 울림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타악기의 왕 팀파니. 빈 교수가 관현악을 구성하는 여러 악기 중 팀파니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북이 매일 신호를 알리고 어떤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두드리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좋은 소리를 우리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줬을 때 해군 군악대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군악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의미에서 KBS 교향악단과 해군 군악대. 국내에는 단 2곳밖에 없는 명품 팀파니를 연주하게 된 후배 군악병. 선배의 마음을 깊은 울림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빈대욱 교수님처럼 해군 군악대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돼서 똑같이 저희 해군 군악대 후배들에게 이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해군 군악대는 기증자의 뜻대로 악기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악기를 통해서 대항 해군의 기상을 국민들과 장병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이 명품 악기와 명품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세월이 좀 흘렀네요. 저는 이 영상을 좀 안 틀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이제 꿈나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올려봤습니다. 제가 이 기부한 게 2015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제가 청와대에서 좀 근무를 좀 했었고 거기서 이제 한 1억 2,500을 국가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제가 하사금으로 제가 대통령한테 받은 금이었거든요. 근데 잠시 한 제가 몇 분만 더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미있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500을 국가에서 주는 돈은요 정확하게 10시 딱 되면 통장에 딱 들어옵니다. 1초도 안 틀려요. 그렇게 해서 1억 2,500을 제가 또 개인 통장을 몰래 만들었어요. 그거는 제 주위에서 그거 와이프한테 들키면 다 뺏긴다. 예? 좀 비상금으로 몰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또 기가 얇아서 그 말을 듣고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았답니다. 물론 이제 또 가족한테는 제가 또 다른 거 다 해드렸죠. 그래서 돈을 1억 5천을 받고 딱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 큰 돈을 받은 거는 처음이었죠. 처음이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떨려서 그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꿈을 계속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식은땀이 흐르고 막 무서운 꿈을 꾸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뭐 잘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 국가와 우리 해군 덕분으로 내가 박사까지 나오고 전 세계 55개국의 문화사절단으로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알리고 했던 것은 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 덕분이다라는 생각에 그래 앞뒤 생각하지 말고
이 나한테는 죽을 때까지 참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지만 전액을 다 국가에 우리 해군에 기부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결심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그 돈은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뭐 알릴 필요도 없었죠. 와이프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도. 그래서 제가 해군 본부에 노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해군 본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10월 1일부로 김영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첫날이었어요. 그 달이었어요. 10월 달에. 물론 기부는 12월 한 두 달 이후에 했지만 그 두 달의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없다. 네? 국가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 나중에 또 김영란법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해군참모총장님이 최종 결단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니 현물로 해서 그러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괜찮다 해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근무를 잠깐 했을 때 콜베르그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음악에서는 팀파니가 중요한데 황금 수제로 만드는 악기가 있습니다. 1년에 딱 2개씩밖에 안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에는 KBS밖에 없는데 그 악기가 4개 통이 1억 2천이 넘어요. 네? 그 사람이 제가 있을 때 조금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악기 케이스 제작까지 다 해서 한국으로 이제 운송을 해주는 걸로 돼서 이제 해군 본부에 기증을 하는 아까 그 장면이 12월 15일 날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 KTX를 타고 계룡역에서 상군 본부가 계룡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산역에 오는 1시간 동안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건 눈물은 너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고맙고 뭐 등등 그런 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MBC하고 국방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른 채널을 돌리려고 하다가 저게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제 제가 했는데 이제 저녁에 들어가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막 냄비가 날라오고요, 캐리어 가방이 막 날라오고요,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너무 이제 뿔나 있는 거죠. 이제 와이프가. 그래서 사실은 이 실화인데요. 서울에 뭐 제가 서울 사니까 남부 법원에 제가 그 다음 날 우리 와이프 이혼 서류를 밤새 또 적었더라고요. 당신 같은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예. 배신감이 느껴진다. 막 이런 거죠. 근데 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남부 법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울기만 울고 둘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죠. 뭐 저는 알았죠. 뭐 일부러 겁주려고 그랬던 건 아는데 가자 하니까 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지금 2월이죠. 3월이죠. 3월 31일까지가 춥습니다. 꽃샘추위까지. 12월이니까 한 3달 정도를요. 네, 코트 하나만 듣고 그 실에 보일러 다 끄고 제가 새우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세월이 약이라고 몇 년이 흘렀죠. 지금 많이. 지금은 자랑스러운 네, 아버지가 됐고 예,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아빠가 됐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명예, 권력, 자유 뭐 이런 또 마지막 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잘 저도 그 큰 돈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요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을 때 예, 남한테 give and take 네? 먼저 줍니다. 네? take and give가 아니라 예? 받기 전에 먼저 주고 그러한 문화가 됐을 때 이 사회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얼마나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못 찾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예? 60대, 70대 찾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빨리 찾으면 좋아요. 어머니가 찾아줄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가 찾아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지인이 찾아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60이 된 분한테 제가 강의 특강할 때 저는 한 2,000명까지도 해봤거든요. 물으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 예.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야. 예? 이 교육 자체가 너무 주입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지 이건 제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강의인데 저는 그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닫혀 있어. 괜찮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좀 했으면 좋겠어. 했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돈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 와이프가 왜 이렇게 분노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때 제가 기부하는 딱 그 시기에 이사를 할 때였는데요. 저는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요즘 이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집에 나는 사람 만나고 뭐 내가 이런 게 좋아하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집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그 대출을 받으러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출을 좀 받아서 그 생각을 하고 뛰어다니는 찰나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됐겠어요. 자기는 대출 받으려고 우리 집 구하려고 다니는데 나는 그 돈 들어온 것을 기부를 해버렸으니 그것도 상의도 안 하고 해버렸으니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말을 뭐 한마디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쨌든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런 기부 문화가 잘 또 이루어져야지 아름답고 밝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또 결혼해서 후대들이 나타나면 좋은 세상에서 할 수 있다. K-컬처가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뭐 뷰티도 K-뷰티도 있고 뭐 의료도 있고 뭐 관광도 있고 한국이 엄청나게 K-컬처 이런 문화들이 이제 전 세계에 통하는 나라입니다. 네? 드디어 세계에서 딱 손가락 10개 안에 다 들어가 모든 분야가 경제, 군사, 안보, 뭐 문화, 관광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 높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 더 수준을 더 높이셔야 돼. 그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밖으로 여러분들이 펼쳐내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는. 그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면 계속 그 잠재력을 다 놓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훌륭한 걸 가지고 있다니까. 남 따라하지 마세요. 남이 뭐 한다고 따라가면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길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부터예요. 선택했죠? 돈, 명예, 권력, 자유.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선택을 하되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포인트 누르면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을 했어, 지혜롭게. 이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크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믿음? 믿음. 뭐 정답이 있고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믿는다. 이 선택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한 사람 더. 네. 간절한 마음. 한 분 더. 아까 누구죠? 네. 또 한 번 더.
웃어. 아까 손 들던데, 예.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가 여기. 예. 그렇지. 그렇지.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해야 되고 또 한 분만 더 듣고 제가 할게요. 한 분 더, 한 명만 더. 없어요? 이걸 지금 선택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해야 돼? 없어요? 네. 우리 저기 예, 우리 유니폼 입은 학생인가? 내 눈이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봐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 믿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한 학생한테 제가 일단 드릴게요.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어디 학과 누구? 네. 아까 K-뷰티 하니까 뷰티 보건학과 열심히 해요. 네. 자, 기부해야 돼요, 좀. 자, 예. 아, 여기 30억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네, 아무리 제가 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거 총 5줄이에요. 제가 드린 게. 나올 것 같아. 이거 한 100억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번 주에? 자, 예.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예? 이것을. 목표를 지혜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지혜롭게 선택 후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지혜롭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이 뭡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정성 치면 이렇게 나올걸요?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그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이룬다. 이룰 수 있다. 성공한다. 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설명 좀 드리고요. 한 25분, 30분 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부를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팁을 드린다면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일부에서 강의했던 내용의 중점, 요점, 중요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겁니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답인데 자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린. 이 영화 보셨어요? 아 우리 교수님만 보셨네. 이 우리 학생들은 보통 영화를 안 보시네. 예? 영화 뭐 봐요? 건국 전쟁 이런 거 보나? 하여튼 영화 좀 보세요. 저는 이제 2번 봤어요. 영린이라는 영화가 2014년도에 누구예요? 저 주인공이? 현빈 아닌가 현빈. 그래서 역사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1777년 저 영화는 영린이 뭡니까? 영린이. 용의 비늘이 쫙 88개가 나 있어요. 쫙 배에 나 있습니다. 배에. 용. 올해 용띠죠. 용띠. 그 중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가 있어요. 목 밑에. 이것을 건드리면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린은 다른 말로 말해서 왕의 노여움이다라는 겁니다. 왕을 표현하는 게 용입니다. 그 용에 있는 비늘 중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용이 물어서 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의 왕을 거슬리게 하고 왕을 괴롭히면 노여움을 시키면 바로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1777년에 정조를 다룬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영린입니다.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도세자 아닙니까?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조 아닙니까? 예. 영조죠? 자, 이 영조의 아들이 누굽니까? 영조의 사도세자인데 이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에 영조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효장세자입니다. 몇 살 때? 10살 때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 거죠. 영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오, 나의 대를 이어갈 세자가 필요한데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뭐 그때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것도 궁이니까 왕이니까 있죠. 많은 처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이 영조는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공부를 다 해서 알겠지만 27대 왕 중에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에요. 83세까지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20살 산 거야. 그 당시에 83살은 특히 왕은 또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조선시대 27명의 왕을 놓고 평균 나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47살이 나와요. 47살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2배로 살았어. 참 신기하기도 해. 이 사람은 하여튼 이 역사를 뭐를 많이 만들었어. 제일 오래 살았죠. 또 장기 집권의 왕 중에 하나가 영조야. 몇 년? 52년을 했어. 왕도 52년 했지. 사는 것도 83세까지 살았지. 또 하나 또 있어. 예? 그리고 애가 없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 그리고 황금 같은 애가 딱 태어났어. 그 애가 누구야? 몇 살에? 42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70대 중반 할아버지가 애를 놓은 거야. 예? 그게 누구야? 태어난 애가 사도세자야. 그러니까 대가 끊겼던 게 딱 나온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하나는 사도세자가 이렇게 영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똑 닮았어. 너무 닮은 거야. 얼굴도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보물이 나타난 거죠. 보석이. 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감싸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걔가 엇나가죠. 엇나간다고 애가. 해줄 거 다 해주고 막 예쁘다 이러면 얘가 버릇땡이 없이 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 얘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래 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너도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니까 네가 이제 대리청정을 한번 해봐라. 정치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치고 우리 사극 보면은 돼 있죠. 앞에 사도세자가 탁 앉아가지고 신하들을 쫙 놓고 이거 놓고 정치를 합니다.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야. 딱 뒤에. 부담도 될 만하죠? 근데 정치를 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 참 네가 잘하는구나 했어. 자꾸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가 걔를 불러. 아들을. 야, 너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만 이야기해. 왜 쓸데없는 것을 네 생각을 이야기해서 나하고 코드를 안 맞추니라고 해서 아버지가 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럽니다. 아버지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이 사도세자가 한 번, 두 번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부담을 느끼는 거야. 아이 정말 뭐 이렇게 하면 뭐 싫다. 저렇게 해도 싫다. 이러니까 아버지 나 안 할래요. 이놈이 이렇게 이제 사이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한때는 뭡니까? 이제 경련장이라 그러거든요. 경련장이 뭐냐 하면 신하들 앞에서 왕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학문을 논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지식이 없으면 신하들한테 매일 끌려다녀. 매일 해야 돼. 매일 아침마다 그 회의를 해야 돼. 그거를.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그 정치를 해야 되니까 나 안 가 이제. 아이
아직 계속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왕이 영조가 이러니까 내관들이 그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내관복 그 옷이라 그래서 그 세자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다 의관을 다 갖춰야 되잖아. 다 갖춰서 데리고 가면 싫다고 칼을 가지고 내관을 죽이고 그 궁녀들을 칼로 찌르고 실제로 그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끌려서 가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세자가 이제 머리가 살짝 도는 거야. 이게 정신 착란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 봐라, 저놈. 이게 완전히 이제 도를 넘어섰네. 이제 막 내관들까지 찔러 죽이고 이러네. 저놈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참을 때까지 참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역사책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나는 영조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아들을 죽였을까요? 그게 또 있어, 영조가. 아까 그 쭉 했죠. 아들을 죽인 또 아버지로서의 또 기록이 남아 있어. 근데 아들을 죽였다는 거는 천하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책을 쭉 읽으면서 이해가 한편으로 갔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사랑하는 진짜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애가 태어났잖아요, 뒤에. 걔가 왕을 이어가야 되니까 죽였을까.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또 사도세자도 이해가 가. 아버지의 집착, 또 관섭, 얘가 또 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뒤주라고 알죠. 여러분은 모르세요? 뒤주라고 옛날에요. 저기 쌀을 넣는 통이 뒤주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아들을. 집어넣어서 꼭꼭 묶어요. 로프로. 10일이 지났어요. 그 땡여름에.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죽이려고 가뒀어요. 꺼내지 않았어요. 안에서 울부짖습니다. 이틀, 3일. 아버지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하고 그 뒤주에 있는 그 이 나무 엄청 두껍잖아요. 이 손으로 긁습니다. 사람이 최후가 되면 이 손톱이 다 빠지고 막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해서 그 5일, 6일, 7일, 9일, 10일 되니까 진물들이 밑으로 바닥으로 흐릅니다. 그 죽는 걸 거기서 사도세자가 죽죠. 자, 거기서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한테 쫓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가 그걸 보면서 하늘 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구순복이라는 장군이 지금으로는 포도대장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군으로 치면은 이제 뭐 한 좀 높은 사람이 탁 칼을 가지고 이제 딱 지키고 있죠. 그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독한 그때는 모든 병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탁 하면서 막 막걸리를 먹고 거기서 침을 뱉고 막 이럽니다. 그 사도세자 그 뒤주에 갇힌 걸 보고 거기서 막 농락을 하죠. 거기서 이렇게 죽어가죠. 자,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노쇠한 거야. 영조가 아휴 하는데 이제 손자죠. 걔가 누굽니까? 영조입니다. 그런데 왕을 시키려고 딱 가서 보니까 조선의 그때 법상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조선의 법도에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 역적이 누구예요? 사도제사는 역적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밑에 아들은 사도제사 아들은. 근데 왕을 시켜야 돼. 왜? 핏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조가 신하들을 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야, 이 역적을 다시 효장세자 아들 밑으로 얘를 입적을 시킵니다. 아버지는 안 되니까 효장세자 죽었던 그쪽 밑으로 입적을 왜 가능했어 그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호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그 걔가 누굽니까? 영조가 이제 왕으로 등급합니다. 그게 바로 정조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정조로 등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하들, 쉽게 말하면 사도세자를 죽였던 그 인물 파들이 득실되잖아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왜? 정조가 왕이 되면 저놈이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왕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영조를 찾아가서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됩니다. 왕으로. 그게 언제냐? 1777년에 왕으로 등급을 합니다. 이제 막 나머지 신하들을 푹 떨고 있죠. 그때 구선복 장군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왕이 되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예, 거기에 경련장에서 그런 학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조가 아버지의 죽음과 그 한맺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언제든지 예, 저격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연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의 역대 27명 왕 중에 가장 무술과 학문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수준 높게 한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왜 했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저놈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아버지를 보고 나서 굉장한 연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칼을 들고 덤벼도요, 정조할 때 당할 자가 없었고 웬만한 거기에 있는 대신료들이 학문을 가지고 논할 때 정조한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정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연장을 하는데요, 다 매일 하면은 신하들이 막 정조를 예? 부정 막 이렇게 뭐 질타하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고 막 이럽니다. 뭐든지 하는 거를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예? 반대. 이러니까 정조가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들은 관료들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반대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대신들이 똑똑하면 내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여러분들은 공자, 아들, 자사의 중용 23장을 다 아는 신료가 있으면 오늘 여기서 내 앞에서 읊어보거라. 읊어보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하는 거 다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료들이 중용 23장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쫙 이야기할 수 있는 신료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옆에서 내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딱 옆에 있잖아요. 항상 오른쪽 뒤에 한보 뒤에 딱 있잖아요. 침묵이 흐릅니다. 침묵이 흐르는데 아무도 없으니 이 정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관은 내가 지금 질문한 중용 23장을 아는가? 내관이 정조 앞으로 탁 나타나면서 대관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기차치고 공농유성 성적형 형적적 저정명 명적동 동적변 변적화 유천 하지성 위능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위에 있지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신료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래서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 신료들이 이제 저 정조를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정조가 대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무시하고 백성을 거지로 보고 왕을 무시하고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기고 모셔야 될 신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료들 앞에서. 나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다. 탁 던집니다. 이러니까 이 신료들이 큰일 났다. 이제 사도세자를 저거가 죽였으니까 저 말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파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면 구선복 장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막 그런 이제 파들이죠. 예? 야, 저 구선복 장군의 병력들을 다치고 있으니 오늘 저녁에 날이 어둡기 전에 정조를 처형하시오. 목을 베시오. 그 임무를 구선복 장군이 저거 아버지도 당신이 그래 뒤주에 갇혀 넣었을 때 딱 했으니까 하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회의를 해요. 예?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그러니까 오케이. 병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명이면 되겠습니다. 제 무술이 뛰어나니까 2,000명. 오케이. 그럼 딱 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정조가 죽기 전 2시간 전에 이 정보가 새 나갑니다. 비서실장이 정조한테 가서 각하 대왕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제가 말 두피를 준비할 테니까 저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말하니까 정조가 말 두피를 딱 대기하라고 합니다. 대기하고 나서 다 필요 없고 비서실장하고 내 부하 2명하고 나만 말에 올라타라. 그 나를 따라라 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구선복이는 2시간 뒤면은 2,000명을 데리고 이제 정조를 죽이러 들어오는 거야. 예? 딱 징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정조가 말을 딱 타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인조처럼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적진 속 구선복 장군 2,000명이 있는 곳으로 흰 백마를 타고 뒤에 부하 장수 2명을 데리고 글로 들어갑니다. 참 얼마나 참 멋진 장면입니까? 이렇게 해서 쫙 들어가는데 2,000명 앞에 딱 가는데 부하가 앞을 막습니다. 멈춰라. 너 누구냐? 나는 구선복 장군 부하입니다. 못 들어간다. 비켜라. 그러니까 이 정조가 워낙 무술이 뛰어나잖아요. 바로 그냥 대각선으로 목을 팹니다. 목을 다 날립니다. 그 부하들을. 그러니까 문이 쫙 부하들이 쫙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구선복 장군 앞에 딱 있습니다. 1대1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정조가 구선복 장군 앞에 딱 섭니다. 구선복 장군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것이냐 이렇게. 그 피 묻은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이 보검이라 그러거든요. 보검을 탁 던지면서 그 구선복 장군 앞에 탁 칼이 꽂힙니다. 그래 칼이 꽂히면서 네가 원하는 세상이 그 피 묻은 그 세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선복 장군이 딱 보고 자기가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정조가 스스로 죽으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요. 그러면서 이 정조가 그 보검에 묻은 칼을 봐라. 네가 그 보검에 이 왕의 신하게 될 것이냐 이 왕의 보검이 될 것이냐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네가 역모를 꾸몄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구선복 장군이 기도 안 차거든요. 이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러 왔는데 저런 말까지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은 일단 죽이지 못하고 구선복이가 정조를 죽이지 못하고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구선복이를 찾아갔어요. 꿈에 내가 하도 궁금한 거야.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을까? 그 찾아갔어. 제가 구선복 장군님, 빈 교수가 어떤 일인가? 꿈에? 네. 그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구선복이 나니까 그러는 거야. 빈 교수. 내가 쟤를 죽일 수 있었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 왜요? 저렇게 정성스러운 저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저 잠대고 성실한 저 마음으로 깡곡하게 자기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저 구구절절 저 마음이 죽음을 알면서도 나의 복음이 될 것인가 나의 신하가 되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는 저 정성스러운 저 말에 내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 빈 교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잠이 빡긴 거야 내가. 그래서 정조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조 대왕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정성입니다. 간절함. 간절하면 이룰 수 있다. 원할 수 있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조처럼. 제가 그래서 이 정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조 이야기를. 그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탐복했다는 거예요. 탐복했다. 죽을 걸 알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 정성스러운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23장에 저는 한 100번 넘게 읽었어요. 100번 넘게. 굉장히 뜻이 깊고 26장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외우지지가 않더라고 되게. 근데 단어 하나를 제가 놓고 하루를 간 적도 있어요. 뜻이 너무 많아. 너무 깊어. 그냥 소설책 읽듯이 휙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 진짜 하루를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26장에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지성무식이면 무의이성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정성을 다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늦을 수 있고 늦게 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고 이 사이에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남서울대학교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문이고 동문이 잘 돼야지 남서울대학교가 빛이 나고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걸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공이산 많이 들어봤죠. 사자성. 우공이산 그러니까 그냥 뭐 우공이산이다 아니에요. 우공이라는 늙은 영감이 있었는데 이 영감이 어리석게도 산을 옮긴다라는 뜻에서 나온 게 우공이산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 이거는 전설이에요. 실화가 아니에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늙은이가 매일 산을 오르고 저쪽 통로로 가려고 그러면 한 이틀 걸리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야, 이 산이 너무 힘드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이 산을 지게로 퍼서 저기 바닷가에 갖다 버려가지고 이 산을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엉뚱하죠. 상식적으로 엉뚱한 생각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을 소집을 합니다. 다. 야, 들어라. 이제 내 말을. 이 산을 오늘부터 옮긴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이 산을 어떻게 다 옮겨요? 이놈아. 아버지가 옮긴다 그러면 옮기는 거야. 자, 지금부터 지게 지고 흙을 퍼서 저쪽 바닷가에 갖다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게를 지고 저기 바닷가에 갖다 버리고 오면 며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공이라는 친구가 보게 됩니다. 친구가 옵니다. 아이고 우공 이 사람아,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이 산을 어떻게 옮긴다고 온 가족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가? 이렇게 하니까 우공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 말을 잘 들어보게. 나는 곧 세상을 떠나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또 이 산을 옮길 것이네. 우리 아들들도 세상에 떠나면 또 그 아들들이 또 계속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산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일세. 이렇게 하니까 우공 친구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유 하고 말도 없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이야기를 산신령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산신령이 듣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이 산이 없으면은 자기의 거처가 없어지는 거야. 산신령이 거처가 없어지니까 이 산신령이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굴 찾아가느냐? 저기 황공 이제 산신령이 저기 천왕 그 황공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 이 늙은 우공이라는 노인이 이 산을 지금 다 퍼서 지금 바닷가로 나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거처가 없어지는데 이 황공 폐하께서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래 된 거야. 이러니까 오 그래 알았다.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가서 잠시 있거라. 이래서 이 사람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산을 그냥 뚝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은 거기로 가서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늙은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흙을 퍼서 나르려고 그러니까 산이 없어진 거야. 산이. 자, 이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노인이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사자성어가 유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산에 이제 옮겨진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중국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 우공이산입니다. 자, 이게 보면요, 이게 실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설이죠. 인도에 람찬드라 다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똑같습니다. 이게 굴이죠, 굴. 이게 실제 굴이에요.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리면 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했는데, 이 람찬드라 다스라는 사람이 앞에 이만한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을 차를 타고 이렇게 두르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관청에 갑니다. 그 관청에 가서, 인도의 관청에 가서, 저기 나 여기 마을에 사는 누군데요. 나 너무 불편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좀 터널을 좀 이렇게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 산에. 하니까 이 공무원이 알겠다. 그러면 실사를 나가보게 돼서 딱 와서 보니까 동네에 보니까 5가구밖에 안 사는 거야. 근데 5가구를 위해서 이 산에 그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좀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요? 뭐 알았어요. 하고 이 람찬드라 다스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몇 년? 14년간 망치하고 정하고 2개만 가지고 퇴근하면 뚝딱 뚝딱 파고, 휴일 되면은 나와서 뚝딱 뚝딱 파고, 이래서 그냥 혼자 14년을 판 거야. 14년을 하다 보니까 저게 차가 저렇게 다니는, 오른쪽에,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저 터널이 하나 뚝딱 생긴 거야. 14년간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외신 기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인터뷰하러 이제 달려온 거야. 와, 진짜 이게 14년 동안 팠다고요? 네. 야,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거 왜 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이 14년간 팠던 람찬드라 다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빵 터져버렸어요. 이게 왜 팠어요, 이거를? 14년? 주차하려고요. 네. 주차하려고 14년간 팠대. 예.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주차를 하려고 14년을 팠던, 어떤 목적이 있어서 14년을 팠던 이 사람의 그 간절함, 반드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14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터널에 돈이 100억이 묻혀 있어. 여러분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팝니다. 저 터널에 끝에 아기가 묻혀 있어. 여러분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팝니다.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야. 예?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셨죠? 예? 14년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지금까지 선택을 하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유든 기부운동이든 그런 것들을 선택을 지혜롭게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루는 목표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최종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기차치고 공론유성, 유천하지성 위능하니라. 지성무식이면 무의이성이니라. 뜻을 설명을 하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100% 이상 동감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듣지 않는 학생들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슴에 다 간직해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오늘 강의했던 이 특강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두 글자만 담아두세요. 두 글자. 다는 담아둘 수 없어요. 정성.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오늘 강의 여러분들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장시간 여러분 한 명도 졸지 않고 제 강의를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 우리 남서울대학교 정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또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감사를 드리면서 1년 내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캠퍼스 생활 마음껏 누리시고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학교 다니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